경제성 공학,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설문조사 리뷰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학생들이 의견을 많이 줘서 재밌게 보고 있는 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좋아, 말이 일부러 어그로 끌려고 어까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추천해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고 몇 가지는 좀 신경 써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뭘 재밌게 보는지는 창피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 같이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모취라는 게 있네요. 정모취. 요게 보니까 그 구독자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물론 몇만 명 다니면 굉장히 많은 건데 뭐 엄청 폭발적으로 많은 유명 유튜버는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게 돼서 추천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취중 게임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편집까지 직접 하시는 거 보니까 편집하는 능력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취준생의 그런 뭐랄까 어떤 애환 그런 것들이 좀 인기를 많이 끈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다 1년 전이고요. 근데 1개월 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신입사원 첫 그 브이로그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 이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소리가 너무 크네. 3시 일어나 아유, 우려나 쓰시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유튜브 투잡 뛰는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신입 외장과 더불어 그러니까 퇴사까지 당할 수 이게 있습니다. 찍딱 근데 걸리면 그것도 안 사실 된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좀 근데 그건 저도 샘 찍으면 되지 않나요? 안 들키고 찍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회사랑 어떤 계약적인 기분이 있는데 하나만 법무주님 저번부터 있잖아. 일상 비추가 다들 출근하는 날 돌아와. 중간에 좀 얘기를 봤는데 이게 다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 안 좋은 얘기는 편집을 했겠지만 그래서 잠시 하자. 뭐 고기 사주고 이러거든요. 제가 좀 얘기하느라고 너무 화장실 다녀온다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답은 그들에게 사랑을 받을 이렇게 모르게 하는 제가 제대로 안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잘 모르게 직장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 뭐 말만 이렇게 하는 건지 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찍는 게 요즘 좀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아는 거고 공개된 유튜브고 뭐 따로 신고하진 않지만 사이버 한밭에 올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자면 문제가 될 것 같은 행동은 미리 협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문의를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학생일 때는 나중에 사과를 하고 이 문제가 되는 소지 행동을 중단만 하면 그 이전까지는 보통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은 대체로 용서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회인이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너그러운 직장 상사,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거 여기 있네요. 설마 잘리는 건가? 제가 요거는 좀 안 봤거든요, 그동안. 네. 뭐지? 잘렸나? 아닌가? 조회수가 반토막 頭では 아프요. 뭐지? 정말 마법같이 조회수가 반토막 나도 있어요. 버틸 수가 없어. 아 지금 든든한 대로 하나 찾기 즐거워. 1월 31일인 오늘은 아, 인턴이었군요. 네. 인턴이었으면 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쓸데없는 그 말의 공백이 길어졌는데, 요약하자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브이로그 같은 걸 찍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 눈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거더라도, 직장의 어떤
그 구성이나 이 정보가 화면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심지어는 그 직장에 그 누가 있다는 것이 목소리로라도 알려지는 것이 개인 정보나 직장의 그 기업 정보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안 알리고 했다가 나중에 걸렸을 때 단순히 혼나요? 회사 나가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심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태도는 좀 곤란하지 않나. 네. 뭐 저 다른 유튜버들이 저런 걸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뭐 회사를 가는 즐거운 마음, 드디어 내가 사회인이 됐다, 내가 세상의 구성원이 돼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즐거운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첫 출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겠다, 브이로그를 꼭 하겠다, 이거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닌 것 같아서 아주 재미없는 꼰대스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면 다른 걸 좀 짧게 하나만 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누가 올려줬는데 누가 주소를 올려줬더라고요. 이거 대전 태화장이더라고요. 네, 저는 못 가봤고 아내가 그 회식할 때 가봤대요. 이 되게 맛있는 중국집 식당이라고, 대전에서 오래된 유명한 그 중국집이라고 되게 가보고 싶은데 자꾸 유명해져요. TV에 나와요. 그래서 점점 더 가기 힘들어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멀지 않은 미래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 중국 요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굉장히 배가 고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조금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던 유튜브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추천이 고마웠던 유튜브였습니다. 또 다른 유튜브들 한두 개 남았는데 그거랑 짤방이랑 다음에 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그젬플 0304 기간 구하기 문제입니다. 기간 구하기 문제를 보시면 P와 F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그 현금 흐름이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아니라 N을 구하는 문제예요. 네, 연이율 4%의 정기예금으로, 이것도 뭐 그냥 한번 쭉 보죠. 300만 원을 저축해서 600만 원을 얻으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서 보면은 4%, 뭐 이건 I겠죠. 그다음에 3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저축을 했어요. 정기예금 300만 원이니까 얘는 A겠죠. A. 정기예금이니까 죄송합니다. 적금이 아니고 P겠죠. P. 네. 그런 다음에 목표하는 금액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을 얻으려면, 이게 지금 얻겠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먼 미래에 얻겠다는 거니까 F겠죠. 그래서 P에다가 300, F에다가 600을 썼습니다. 근데 묻는 질문이 이번에는 얼마나 걸리는가, 대놓고 기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번에는 n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n이 됐으니까 이걸 좀 응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표로 나타낸 게 이렇게 되고요.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IPF를 이용을 해서 n을 구하는 문제인데, 현금 흐름도를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0 시점에 마이너스 300이 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n 시점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n 기간 후에, 연이율이니까 기간이 연단위니까 n년 후겠죠. 600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300만 원이 이자가 점점 붙을 텐데 언제 600만 원을 넘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로 1년마다 계속 이자를 붙여가면서 600이 넘는 순간을 구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건 n을 구하는 공식은 없는데요. 그래서 응용 문제라고 한 거고요. P에서 F를 구하는 공식을 쓰건 F에서 P를 구하는 공식을 쓰건 상관없습니다. 둘 중 하나 공식을 써서 n을 미지수로 두면 됩니다. 벌써 어려워지죠? 한번 볼까요? F를 출력값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F가 600만 원인데 그건 어떻게 구했냐면 P를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을 적용한 결과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300만 원이라는 P를
P를 F로 바꾸는 공식, 이자율 4%, 기간은 몰라. N 기간을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600이 됐다.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쓰면 300 곱하기 1.4의 N승이 되는 거죠. 그게 600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양변을 600, 300 나누면 여기 2가 남잖아요. 그래서 2가 됐죠. 그래서 2는 남은 게 1.4의 N승입니다. 1.4의 N승이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ln2는 자연 로그를 취했어요. n, ln 1.04가 됩니다. 그럼 n을 구하는 거니까 ln 1.04를 나눠버리면 n은 ln 1.04분의 ln2가 되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7.67이 나와요. 물론 자연 로그 아니고 상용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17.67인데 제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제가 기간을 17년이 아니라 18년이라고 썼어요. 네, 정확한 답은 18년이라고 써야겠죠. 기간을 명확히 써야겠죠. 왜 18년일까요? 17.67년이 될 때 정확히 300만 원이 된다는 거, 600만 원이 된다는 거니까 17년째는 600만 원보다 작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가 17년이라고 치면 17년째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00보다 작을 겁니다. 그리고 18년째에는 600보다 살짝 클 거예요. 그러니까 18년째가 돼야지 1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치면 18년째 돼야지 내가 6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8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좀 어렵죠. 응용 문제라서 좀 어려운데 늘 그렇듯이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손으로 계산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식을 그냥 스프레드시트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지만 이걸 계산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n은 n 피리어드입니다. number of period예요. number of perio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면은 이자율 넣고요. n을 구하는 거니까 n은 없겠죠. 그 다음에 APF 순서는 그대로예요. APF 순서는 그대로인데 A는 없으니까 안 쓰고요. P와 F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우측 상단에 이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시다시피 P는 음수고요. F는 양수죠. 그럼 그거에 맞게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P는 마이너스 300, F는 플러스 6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둘 다 플러스면 계산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금 흐름의 가치를 다 합산을 했을 때 한 특정 시점으로 P든 F든 한 시점으로 다 모아서 합산을 했을 때 빵이 되게끔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PF를 마이너스 300, 600 이게 뭐 우리 문제 정의상 맞는 거고 반대로 300 마이너스 600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긴 돼요. 다만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함수를 적용을 해보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똑같은 값이 나와서 역시나 네, 올림을 하면 18년이 됩니다. 네, 17.67에서 18년이 되는 건 올림이겠죠. 네, 올림을 하는 겁니다. 자, 식으로 하건 함수를 쓰건 계산은 똑같이 나와요. 거기서 올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랑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게 아래쪽에 나오는 룰 오브 72예요. 뭐 이건 사실 주의 표시까지는 아니고 좀 다르다라는 점에서 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2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얘는 사실 어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자율을 퍼센트를 생략하고 쓴 거랑 기간을 쓴 게 72 정도가 되면 대충 그러면 그동안 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적용을 해서 써보면 이자율이 지금 4%니까 4만 쓰는 거예요. 4만. 그런 다음에 곱한 결과가 72가 되게 하려면 기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18을 곱해야 4 곱하기 18을 해야 72가 되니까 답은 우리가 구하는 n은 18이다. 이렇게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함수 쓸 수 있는데 어림 계산을 해야 되나요? 굳이 할 필요 없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계산했다는 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거랑 비슷한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기간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함수나 공식을 뭔가 완전히 잘못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룰 오브 72, 72의 법칙은 되게 적용하기 쉬운 거라서 이거에선 실수를 별로 안 할 테니까 정확히는 계산을 안 해주지만 대략적인 값은 아주 쉽게 구해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체로 계산을 잘 하고 있는지 맞는 공식을 사용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길잡이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암산할 때도 유용하고요. 그럼 같이 스프레드시트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 3-4번 원금이 300만, P가 300, 원리합계가 600입니다. 그러니까 300을 넣어서 60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뭐 지금 문제는 4%인데요. 문제의 상황은 4%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걸 조금 강조를 하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물론 이겁니다만은 다른 경우도 제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2%, 4%, 8%. 그럼 4%인 경우에 요걸 그 ln 공식을 이용을 해서 ln 요걸 넣는 거는 600 나누기 300을 한 게 2가 돼서 ln2가 된 거거든요. 600 나누기 300 나누기 ln1 플러스 이자율 요 4% 넣은 겁니다. 한 게 17.67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올림을 한 겁니다. 올림의 함수는 ceiling입니다. 요거 자세히 보시면 정수의 배수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림이란 얘기예요. ceiling이 천장이란 얘기예요. 수학에서 올림을 하는 연산을 공식적으로 ceil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eiling이라고 해요. 반대로 내림은 floor예요. 반올림은 round고요. 그래서 ceiling을 쓰면은 17.67이 18이 되죠. 그런 다음에 amper 우리가 아까 살펴본 number of period amper를 쓰면은 amper를 쓰면은 amper 이자율 4% 넣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당장 저축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0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60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주의할 건 여기 첫 번째 쉼표 자리에 납입액, 즉 A를 넣는 자리에는 지금 넣을 게 없어서 그냥 생략하고 쉼표를 하나 더 찍었죠. 0을 넣어도 되고 그냥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P랑 F만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넣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했더니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역시 밑에도 제가 ceiling을 썼죠. 그래서 18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7.67, 18이 됐고요. 룰 오브 71을 하면 71을 4%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4%가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100으로 나눠서 4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2로 나눠주면 딱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비슷한 값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와 8%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2%일 때 뭐 공식을 쓰건 MPER을 쓰건 둘 다 35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35.003이라서 35년 후에는 딱 2배가 안 되고 36년째 2배를 넘어서요. 그래서 올림을 하면 36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35.003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룰 오브 71을 하면 2%랑 36을 곱해야 72가 되죠. 그래서 36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비슷한 값이 나오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더 커진 경우를 보면 이자율이 커졌으니까 기간이 더 짧아지겠죠. 2배가 되는. 공식을 쓰건 MPER을 쓰건 계산을 해보면 9.01이 되고요. 이걸 반올림을 하면 역시 10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룰 오브 71을 쓰면 8, 9, 70이니까 9가 돼서 이거랑은 좀 비슷한데 올림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대체로 비슷한 값이 나오니까 아내가 터무니없는 뭐 18이나 36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안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 MPER 이용하는 요 공식 부분 제가 실습 자료 나눠드린 거 잘 보시고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이번 문제는 이제 A가 들어가는 문제들이에요.
현가 구하기인데 P와 A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700만 원씩 쓰려고 한다. 지금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네. 요거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뭐 지금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니까 뭐 이것만 봐도 P라는 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그러니까 기간이 4년이고요. 4년간 매년. 그래서 N이 4고요. 이 연이율은 6%이다. 뭐 알고 있고요. 지금 얼마 P 됐고요. 매년 700만 원이니까 A겠죠. A가 7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의 돈을 저축해 놔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를 그리면 지금 마이너스 P를 해놓고요. 1년 후부터 4년 동안, 4번 동안 계속 일정한 돈을 꺼내 쓰겠다는 거죠. 네, 일정한 돈, 얼마? 700만 원씩 꺼내 쓰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A로부터 P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쓰시고 A에서 P를 구하는 문제다 라고 쓰고 P를 구하는 거니까 P는 A 곱하기 P를 A로 바꾸는 함수 IN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아는 걸 다 넣어주면 되죠. A는 700이고 이자율은 6%, 기간은 4년이다. 네, 그럼 실제 이자율 공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2,4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700만 원씩 4번 2,800만 원을 쓰려면은 이자가 붙는 걸 고려하면 2,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400만 원은 이자가 붙어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연이율이 6%나 되는 경우라서 그렇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P를 구하는 스프레드시트 함수로 따지면 PV IN으로 하면은 6%와 4년을 넣고요. 마이너스 700 네. 0을 넣으면 여기 플러스가 나옵니다. 혹은 여기다 700을 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V를 넣었는데 아까는 이쪽에다 입력을 했는데 왜냐면 F자리니까 지금은 A를 입력하는 거니까 IN 바로 다음에 A 자리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는 없고요. 그냥 생략해도 되고 0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요걸 역시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해보면요. 네. 3-5번을 보면 필요 금액이 700만 원이고 이자율은 6%, 기간은 기간 N이죠. N은 4년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T는 1, 2, 3, 4 이렇게 된다라고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을 사용하면 그냥 귀찮으니까 함수를 그냥 사용하죠. 네. 공식이 아니라 이거는 PMT 사용하는 거죠. PMT를 사용하면 PV를 사용하면 죄송합니다. PV 함수 쓰고 이자율 6%, 그 다음에 기간 4년 넣고 필요 금액 여기 A 자리에 매년 반복되는 현금 흐름이 700만 원씩 4번이니까 70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플러스로 나오고요. 플러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금액이 2,425만 5,7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 문제는 좀 뭐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example 0306 P와 A에 관련된 문제에서 반대로 연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저축하면 1년 후부터 7년간 얼마씩 쓸 수 있는가? 네, 1,000만 원을 저축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말 없으면 이걸 P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T = 0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설령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후에 캐시플로우를 만들면 돼요. 만약에 지금이 아니면 기준 고려를 시작하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가는 시작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바로 다음에 값이 나오잖아요. 1년 후부터 7년간이니까 이걸 쓰자면 T = 1, 2, 3, 4, 5, 6, 7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7이죠. 네. 얼마씩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씩 7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얼마씩이라는 게 당연히 A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A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5%이다. 이자율은 5%이다. 이자율은 5%이다. 그래서 이자율 5% 기간 7년 알았고요. P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부터 A를 구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현금 흐름도로 나타내 보면 P를 알고 있어요. 얼마? 마이너스 1000. 네. P죠. 그런 다음에 1에서부터 7까지. 네. N 이꼴 7. 그러니까 A라는 것의 특성이 A를 P와 이제 서로 교환하는 현금 흐름 이자율 공식을 적용할 때 그 P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한 시점 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 한 칸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자율 공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부러 제가 딱 맞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1년 후부터 7년간 계속 반복되는 거. 요만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 이걸 구해달라는 거니까 현금 흐름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와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P로부터 A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걸 나타내면 A는 P에다가 P로부터 A를 구하는 공식을 쓰는 그런 문제이다. P는 1000이고 P로부터 A를 구하는 공식에서 이자율은 5%, 기간은 7년이다. 그럼 공식 자체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넣어서 계산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계산하면 172만 8,2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A를 구하는 거니까 A를 구하면 무조건 PMT 함수가 되죠. PMT를 적용을 해서 5% 7년 넣는 순서가 PF가 되는데 이제 F는 없으니까 P만 넣을 거고요. P가 마이너스 1000이기도 하고 부호가 반대로 되게 해야지 계산이 잘 나오니까 마이너스 1000을 넣어서 결과값을 얻었더니 172만 8,200원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1호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생각은 지금 1000만원 한 번 넣어서 7년간 나눠 쓰는 거니까 1000을 그냥 대충 7로 나누면 7일은 7에서 300 나오면 140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140 몇만 원 나올. 그럼 대충 이것보다 조금 크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가 붙을 거니까. 이해되세요? 단순히 7등분 한 것보다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143만 원보다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니까 구한 게 172만 원이다. 이자가 붙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략 내가 맞게 계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대략 계산하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또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맞는 공식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식을 외우라거나 복잡하게 꼬아서 낸다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사태가 왕왕 있는데 종종 있는데 빈번히 있는데 늘상 있는데 그걸 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이렇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또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보죠. 네, 3-6번입니다. 저축액이 P가 1000만 원이고요. 이자율은 1년에 5%, 기간 N은 7년인데 요걸 자세히 쓰려면 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엄청 복잡하죠. 네, 굳이 뭐 이럴 필요 없고요. PMT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A를 구하는 거니까 PMT를 사용을 하면 이자율 5%, 기간 7년 넣고요. 그런 다음에 P가 지금 저축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부호를 다르게 해달라는 의미에서도 마이너스를 넣으면 네, 뒤에 뭐 현재 가치 뭐 그다음 미래 가치라든가 뭐 불입실전 이런 건 다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다 지워 볼게요. 전혀 상관없이 계산이 잘 되죠. 그래서 172만 8,200원이 계산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어 놓으면 1년 후부터 매년 172만 원씩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7년 동안.
단 이자율이 5%씩 펑펑 불어나 줄 때의 얘기입니다. 네, 현금 흐름의 계산 파트, 이자율 공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파트가 뭐 다음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계산을 되게 많이 하는 거라고 지금 미리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예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고 있는데 뭐 제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다양한 케이스들의 공식을 알려줘 놓고는 뭐 예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삼각형 중에 뭐 한 두 가지 케이스, 왕복으로 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예제만 주고 응용 문제도 예제로 풀어보지 않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내면 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선생님은 맨날 쉬운 거는 예제로 내고 구구단은 예제로 내고 시험 문제는 인수분해를 낸다. 구구단은 그냥 예제는 인수분해를 내고 시험 문제는 미적분을 낸다.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공대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예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원래 목적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론 공식으로서 알려준 것만큼이나 실제 문제 푸는 모습도 다 보여주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다양한 케이스를 풀어보고 익숙하게 이 현금 흐름 계산, 이자율 공식을 좀 다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소망하고요. 기원하고요. 기도하고요. 늘상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또 문제풀이에서 계속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